네, 그래서 지금 강의는 2강. 지난번에 저희 뇌까지 배웠기 때문에 오늘은 척수부터 시작을 해서 그 다음 자극과 반응에 대한 마지막 소개까지 저희가 한번 나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교재를 따로 준비하지 않고 필기로만 저희가 수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왜냐하면 노트 정리의 중요성을 조금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하루는 이렇게 노트 정리만 하는 시간으로 가지는 걸로 하고, 다음 시간에 제가 3강과 2강 모두 다 프린트를 주면은 다음 시간에 좀 빠르게 2강 프린트를 다 채우고 3강을 진도를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강의에 앞서서 지금 만약 A4 용지나 노트 이런 게 없으시다면 준비를 해서 갖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사실 새로 필기를 또 하면은 애들마다 필기 내용도 달라지고 좀 오차가 있을 수가 있어서 일단 필기는 지난번 수업했던 거 그대로 해서 영상을 다시 찍는 점을 알려드리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제가 이렇게 딱 보여드리면은 잠깐 정지하시고, 네, 필기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시작할게요. 자, 지난번에 우리가 뇌까지 배웠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척수를 오늘 배우게 됩니다. 먼저. 자, 척수의 경우에는 척추 신경 다발이라고 저희가 배웠어요. 그리고 중추신경계 일부라고 했기 때문에 분석이라는 기능체, 가장 주 기능을 가지고 있답니다. 그래서 실제로 사진은 이렇게 생겼어요. 그림은. 그래서 척추 안에 이렇게 여러 개의 신경 다발들이 있는 것을 척수라고 한다. 그래서 기능 같은 경우에는 우리 뇌와 말초신경계를 연결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우리가 지난번에 뇌를 그렸을 때 대충 이렇게, 너무 대충 그렸는데. 아무튼 뭐 이런 그림이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가 척수였잖아요. 이 부분, 맨 아랫부분이.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 아래로 내려가면 이제 말초신경계.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말초신경계와 뇌를 연결해준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이들 사이에서 정보를 당연히 전달하겠죠. 네, 그런 역할을 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제일 중요한 포인트인데 오늘 저희가 다룰 내용이거든요. 무릎 반사, 배변, 배뇨, 음침 반사의 중추이다. 자, 무릎 반사의 경우에는 이런 거예요. 이거 약간 어렸을 때 만화책 같은 데 보면 좀 신기하게 나오는 건데, 고무 망치로 무릎을 이렇게 때리게 되면은 무릎이 저절로, 다리가 저절로 펴졌다가 다시 굽혀진다. 이렇게 되는 현상을 무릎 반사라고 하고요. 배변, 똥 싸는 거, 배뇨,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움츠림 반사. 움츠림 반사 같은 경우에는 손가락을 날카로운 곳에 이렇게 딱 찔렸을 때, 아니면은 뜨거운 곳에 딱 만졌을 때 우리가 움찔 하면서 손을 떼잖아요, 빠르게. 그 반응을 움츠림 반사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것들의 중추다. 그것들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자, 무릎 반사, 배변, 배뇨, 움츠림 반사 다들 내가 의식적으로 하는 활동이 아니죠. 내가 생각 없이 하는 겁니다. 왜냐면은 무릎이 자동으로 올라간다. 자동으로. 자, 움츠림 반사 마찬가지로 날카로운 거에 달렸으면 우리가 뭐 생각을 없이 그냥 바로 생각하지 않고 바로 행동으로 옮기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생각 없이 진행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이 없다는 건 대뇌가 관여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척수가 하는 역할은 당연히 대뇌가 관여하지 않을 겁니다. 그렇겠죠? 자, 그렇다면은 저희가 조금 더 이제 자극의 경로를 세분화시킬 수가 있다. 이제는 조금 더 세분화해서 배워보자. 자, 소리라는 자극에서 귀라는 감각기관까지 가서 감각신경까지 오는 건 동일하다. 하지만 이제는 중추신경계, 연합뉴런의 역할, 연합신경의 역할을 하는 애들이 두 가지로 쪼개진다. 먼저 대뇌로 우리 뇌에 갔다가 척수로 간다. 이해되셨나요? 그 다음에 척수가 뇌랑 우리의 신경, 말초신경, 을 연결한다고 했으니까 척수가 이 사이에 들어가고 말초신경들을 통해서 운동기관으로 가서 반응을 하게 된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과정들 한번 더 적어주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는 뭐가 달라졌다? 연합신경이 두 파트로 다시 쪼개졌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계속 구체화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자극의 경로, 이 자극의 전달 과정에서 관여되는 기관계들 한번 우리가 보자 해서 적은 게 이 아래에 있는 거고요. 소리를 인식하는 이런 귀나 운동기관, 뭐 손, 근육 이런 것들을 감각기관계라고 합니다. 네, 눈, 코, 입 등 자극을 받아들이는 기관이고요. 신경계, 네, 우리 아까 말했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등 신경들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이제 신경계라고 하고요. 신호 정보를 전달 또는 판단하는 역할을 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 골격계 및 근육계인데요. 이거는 신호에 맞춰서 움직이는 역할이다. 그래서 운동기관이 포함됩니다. 아까 제가 좀 말을 잘못했네요. 네, 귀는 감각기관계에 포함되고요. 운동기관은 골격계 및 근육계에 포함되고요. 나머지 이 친구들은 신경계에 포함된다. 이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필기가 안 되셨다면 필기하고 잠깐 멈춰서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네,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자, 저희 교과서에 나오는 대표적인 실험, 이게 아마 제가 봤을 때는 이번 시험에서 좀 중요하게 나올 부분이 아닌가 싶어서 제가 한번 들고 왔습니다. 이거를 기억하신다면 좋겠지만, 시험이 기억 안 나신다면 제가 한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먼저 선생님이 처음에는 여기 위에서 줄자를 떨어뜨립니다. 처음에는 제가 눈으로 보다가 줄자가 떨어진 타이밍에 맞춰서 이걸 딱 잡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내가 이걸 잡은 내가 이걸 이렇게 잡은 여기에 눈금을 읽어서 여기가 몇 센티미터인지를 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실험이고요. 두 번째 실험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가 눈을 감는 대신에 선생님이 말로 이렇게 알려주면은 내가 그거에 맞춰서 이걸 딱 잡는다. 그래서 이때 눈금을 확인한다. 이런 간단한 실험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이제 하영이와 유건이, 네, 제가 저희 반 유건이를 예시로 들었죠. 네. 하영이와 유건이의 결과를 봤을 때, 처음에는 하영이는 45cm를 잡았고요. 유건이는 18cm를 잡았어요. 자, 하영이가 유건이에 비해서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표현을 할 수 있겠죠. 왜냐하면 더 길게 잡았으니까. 그러니까 유건이는 여기서 잡았는데 하영이는 여기서 잡은 꼴이죠. 더 많이 내려갔네요. 그렇기 때문에 하영이의 반응 속도가 느리다라고 첫 번째 분석을 해줄 수가 있고요. 두 번째로 갔을 때 하영이는 90cm, 유건이는 37cm예요. 전체적으로 느려졌네 라는 말은 우리가 눈으로 봤을 때랑 귀로 들었을 때랑 이 자극이 전달되고 우리가 그걸 판단하고 반응하는 데 있어서 걸리는 시간 자체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저희 프린트에 있는 첫 번째 질문인데요. 눈은 반응이 빠르다. 눈으로 봤을 때 이 실험을 이로 인해서 알 수 있는 사실은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각적 정보가 청각적 정보보다 더 빠르게 처리됨을 알 수가 있죠. 자, 뇌가 정보를 처리할 때 시각적 정보를 빠르게 처리해야지만 이 결과를 설명을 할 수가 있겠죠. 뇌에서 빠르게 처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그만큼 반응도 빨리 할 수 있다라는 것들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자, 또한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 다르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를 통해서. 시각적 정보, 청각적 정보의 반응 처리 시간이 다르네? 아, 그렇다면 자극의 종류에 따라서 반응 시간이 다르겠구나. 라는 거를 저희가 알 수가 있어요. 자, 여기 아래에 그림 보시면은 귀로 듣는 것, 눈으로 보는 것, 피부로 느끼는 것, 입으로 느끼는 것, 코로 느끼는 것, 저희가 다 각각의 반응 시간이 다르다는 거예요. 자, 말을, 자, 말을 걸면 자를 잡는 거리는 멀어질까 짧아질까? 이게 저희 두 번째 질문인데요. 결과적으로는 멀어지게 됩니다. 즉 반응 속도가 느려진다라는 거예요. 자, 왜 그러냐? 내가 처리해야 되는 정보의 양이 결과적으로 많아졌기 때문입니다. 내가 정보를 처리해야 되는 양이 많아졌기 때문에 처리 시간이 길어지는 거예요. 자, 저희가 수업 시간에 나온 얘기 중에 이런 얘기가 있었어요. 어, 말을 걸면은 이 눈이 반응이 빠른 이유는 눈이 뇌랑 가까워서예요, 선생님이라고 말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뭐 따지고 보면 맞죠? 눈이 머리에 여기 이렇게 있고, 귀는 여기 있고, 입은 여기 있으니까 코도 여기 있고, 눈이 제일 가까운 거 맞네요? 라고 설명을 하려는 친구들도 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이유를 먼저 설명을 해드리자면,
저희가 이 자극의 경로 통틀어서 가장 시간이 오래 걸리는 부분은 어디일까요? 예, 바로 이 중추신경계 부분입니다. 확실히 정보를 분석하고 판단하는데 저희 뇌는 가장 많은 시간을 쓰고요. 자극의 경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잡아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까 눈이랑 뇌랑 가까워요 라는 말은 결국 이 말초신경계 간의 이 전달 속도에 차이가 있다라는 걸 말씀하는 건데 가장 큰 영향을 주는 거는 중추신경계이기 때문에 이 중추신경계에 포커스를 두고 설명을 하셔야 된다라는 점을 유의하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뇌의 정보 처리 속도를 통해서 이 결과들을 분석한 겁니다. 자, 아무튼 두 번째 문제까지는 되셨겠죠? 자, 그래서 저희가 이 실험으로 총 알 수 있는 사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알아두셔야 돼요. 먼저 첫 번째로 저희가 본 거, 자극의 종류에 상관없이 자극에 반응하는데 저희는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이거 하나랑, 그 다음에 사람에 따라서도 저희는 자극에 반응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다르다. 자, 유건이랑 하영이가 자극에 반응하는 속도가 달랐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도 알 수가 있다까지 필기가 다 되셨다면은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마저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반응의 종류 그렇다면 저희가 이제 살펴볼 거예요. 자, 저희가 여태까지 자극이 어떻게 전달됐는지 이런 것들을 설명하면 이제는 반응에 조금 더 포커스를 맞춰서 저희가 설명을 할 예정입니다. 반응 같은 경우에 저희는 크게 두 가지를 나눠요. 의식적 반응, 무의식적 반응. 얘네를 나누는 기준은 생각입니다. 저희가 생각을 하는 반응은 의식적 반응이고요. 저희가 생각을 안 하는 반응은 무의식적 반응입니다. 생각을 한다, 안 한다라는 것은 결국 대뇌가 관여를 하냐, 안 하냐의 차이죠. 그렇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합니다. 하지만 무의식적 반응은 대뇌가 관여를 하지 않아요. 이름에서부터 알 수가 있겠죠? 자, 아까 말했던 것처럼 예시로는 뭐 척수, 이런 반응이 있겠죠. 척수의 반응이 있겠죠. 그리고 여기에 저희는 추가로 연수와 중간뇌의 반응까지 저희가 배워볼 겁니다. 아시겠죠? 자, 무의식적 반응은 저희가 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의식적 반응은 무조건 반사와 조건 반사로 나눌 수가 있어요.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대뇌가 관여를 하지 않는다라는 특징이 있는데, 이건 뭐 무의식적 반응이면 모두 다 그렇게 포함하니까. 그 다음에 선천적으로 일어나는 반응이다. 이게 조금 중요하게 우리가 잡아야 될 포인트입니다. 선천적으로 일어난다. 경험이 없어도 저희는 반응한다라는 거예요. 저희가 불에 대인 경험이 없어도 불만 보면 무서워하잖아요. 그런 이유가 그 불에 대한 자극은 무의식적 반응 중에서 무조건 반사이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건 반사는 저희 책에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프린트에는 있기 때문에 이런 단어가 있구나 라는 것만, 무의식적 반응이 일부러 작용을 하는구나 라는 것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반사에는 종류가 세 가지가 있어요. 척수에 의한 반사, 연수에 의한 반사, 주관에 의한 반사인데, 척수에 의한 반사는 대표적으로 두 개가 있습니다. 무릎 반사와 움츠림 반사. 제가 아까 설명했죠? 무릎 반사. 무릎을 자동으로 쳤더니 얘가 자동으로 올라가네. 무릎을 쳤더니 자동으로 올라가네. 자동으로 생각 없이 올라가네. 네, 당연히 무조건 반사겠죠. 움츠림 반사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손을 이렇게 대었네. 아이고, 깜짝 놀랐네 생각하고 했어요? 안 하고 했죠? 저희가 날카로운 물건을 안 찔려 봤었어도 선천적으로 그렇게 행동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반응입니다. 자, 연수 같은 경우에는 저희 중요한 어떤 역할을 한다 했죠? 저희 생명 유지, 생명 활동 유지에 관한 것들을 하죠. 흔히 소화, 호흡, 배설이래. 소화, 호흡, 신전박동을 한다라고 했었는데요. 근데 웬 여기 갑자기 적혀 있는 것들을 보면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사실 침분비라는 것은 저희가 입에서 소화를 할 때 필요한 소화액이잖아요. 침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이건 소화에 관여를 하는 아이고, 재채기나 딸꾹질 같은 경우에는 결국 다 호흡으로 들어가는 포인트죠. 그렇기 때문에 연수에 다 이런 것들에 해당이 됩니다. 재채기, 딸꾹질, 침분비. 이건 저희가
생각을 한다고 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저희가 생각만으로 침이 분비되게 할 수가 없고요. 생각만으로 딸꾹질을 일으키게 할 수도 생각만으로 재채기를 일으키게 할 수도 없어요. 그리고 저희가 선천적으로 하는 거죠. 누구한테 여러분들 침 분비, 딸꾹질, 재채기 배운 적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무조건 반사에 해당을 한다. 마지막으로 중간내 여건은 저희가 눈을 조절한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동공반사가 그 예시입니다. 동공반사 대뇌가 관여하지 않죠, 말 그대로. 그리고 선천적으로 일어납니다. 저희 눈이 동공을 알아서 조절하잖아요. 저희가 뭐 이런 것들을 따로 조정을 하는 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중간 내에 해당하는 동공반사까지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주키 포인트는 이 반응의 종류이기 때문에 이건 꼭 시험에 나와요. 물론 제 시험을 보시면 알겠지만 여기 처음부터 끝까지가 다 시험 범위이긴 한데 그 중에서도 제가 좀 배점을 높게 잡는 부분이다. 제일 중요한 부분이다. 이 정도는 알고 가자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렇게 따로 좀 더 강조를 했다. 자, 그래서 무조건 반사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무조건 반사 이제 자극의 경로를 알아볼 거예요. 자극의 전달 경로. 이게 이제 시험에 좀 이것도 잘 나오는 친구예요. 그러니까 반응의 종류를 배웠으면은 이 반응이 진짜 이렇게 우리가 배웠던 것처럼 이 자극의 경로대로 반응을 하는지를 알아볼 건데, 자, 저희는 무릎 반사를 볼 겁니다. 척수에서도. 자, 먼저 고무망치로 무릎을 두드린다. 자극이 들어왔네요. 그렇다면은 피부로 저희가 느끼게 됩니다. 이 피부를 감각기관이라서 그다음에 감각신경을 타고 척수로 갑니다. 척수 반사이기 때문에 무조건 반사이므로 대뇌를 일단 거친 나머지다. 대뇌를 거치지 않는다. 대뇌는 없습니다. 자, 대뇌가 없으니까 바로 척수로 와서 척수가 판단을 하겠죠. 그 다음에 운동신경으로 가서 운동기관인 무릎으로 가서 무릎 때문에 다리가 올라간다. 반응이 됩니다. 이 반응들은 꼭 외워줘야 돼요. 특히나 이 무조건 반사, 무릎 반사에 대한 자극의 전달 경로, 과정은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알겠죠? 자, 무조건 반사의 경로 그래서 알아보자면 자극으로 시작해서 감각기관, 감각신경, 중추신경계로 가서 운동신경, 운동기관 반응이 된다. 자, 저희가 의식적 반응에서의 자극의 경로와는 많이 차이가 나더라. 그래서 어떻게 차이가 나냐 하니까 여기에선 중추신경계에 대뇌가 들어갔죠. 하지만 여기선 들어가지 않는다. 대뇌가 들어가지 않고 여긴 대뇌가 들어간다의 차이로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제 반응이 빠르기를 알아볼 건데요. 자, 상식적으로 저희가 생각을 거치고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생각을 안 거치고 하는 게 더 빠를까요? 생각을 안 거치고 하는 게 훨씬 속도가 빠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했잖아요. 여기서 대뇌가 저희 시간의 대부분을 잡아먹는다고 자극이 전달될 때. 그렇기 때문에 생각을 안 하고 대뇌가 관여하지 않게 되면 시간이 훨씬 더 단축이 돼요. 그래서 자극 같은 경우에는 반응 경로가 단순할수록 반응 속도가 빨라진다. 뭐 당연한 말이죠. 경로가 간단할수록 더 거쳐야 되는 그런 과정들이 짧기 때문에 당연히 반응 속도가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무의식적 반응이 의식적 반응보다 빠르게 돼요. 대뇌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포인트고요. 대신에 의식적 반응은 항상 느리냐? 그건 아니에요. 의식적 반응도 노력을 하면 빨라질 수 있습니다. 의식적 반응에서는 판단을 내리는 과정이 단순할수록 반응이 빨리 일어나요. 똑같은 말이죠. 반응 경로가 단순할수록. 자, 그 말은 뭐냐? 의식적 반응도 무의식적 반응과 비슷하게끔 반응 속도를 올릴 수가 있다는 거예요. 반응 경로를 짧게 함으로써 그 방법이 뭐냐? 바로 훈련이란 거예요. 우리가 훈련을 하면 빠른 판단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빠른 반응 속도가 일어납니다. 대뇌가 일처리 속도를 빠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무의식적 반응은 아예 대뇌를 거치지 않기 때문에 의식적 반응이 아무리 빨라봤자 무의식적 반응을 이기진 못하지만 그래도 대뇌가 소요하는 그런 시간을 확 줄여버리게 되면 의식적 반응도 충분히 빠르게 반응을 할 수 있다. 라는 것까지가 이번 자시의 내용이었어요. 이 강 내용 상당히 어려운 내용이긴 해요. 그래도 지난주에 비해서 외울 것들은 좀 덜하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좀 빠르게 설명을 했습니다. 네, 제가 영상을 찍어주는 목적은 눈을 말했지만 이걸 처음 수업 영상으로 보라는 목적보다는 복습 용도로 사용을 해라 라는 거기 때문에 처음 수업을 했을 때는 이게 크게 말이 잘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냐면 제가 좀 말 속도를 빠르게 하는 편이라서 그렇긴 한데
이해가 많이 안 되신다면은 이걸 여러 번 보는 걸 추천해요. 최소 3 번씩은 봐야지 됩니다. 특히 '내가 스스로 공부를 하지 않을 생각이다. 내가 따로 집에서 시간 내서 공부를 하지는 않을 거다. 숙제만 간신히 해올 거다.' 하시는 분들은 진짜 그냥 버스 탈 때 쉬는 시간 이럴 때 이 영상 계속 보시는 거를 추천드려요. 그러면은 외우지 않아도 자동스럽게 외우게 되니까. 네.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마무리를 했고요. 숙제는 네, 제가 수업 시간에도 말한 것처럼 제가 카톡으로 보내드린 지난번에 16번까지 했었죠. 이번에는 17번부터 25번까지 저희가 마저 풀어와서 채점을 하면 되겠습니다. 시험은 당연히 다음 시간 시험은 2강의 내용으로 치르게 될 거예요. 그렇다면 여기까지 2강 척수와 자극에 대한 반응에 대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